또 다른 과제를 주었습니다. 2인 1조로 물 나르기 게임. 아이들에게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길 것 같아요. 70%요? 저는 이기고 싶어요. 50%? 질 것 같아요. 60%? 자신의 성공을 믿는 아이와 질 것 같다며 겁을 내는 아이. 이런 자세는 이후 행동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길 것 같다고 한 아이는 모두 이겼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존감과 비교하자 단 2명을 뺀 나머지가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먼저 체크해 놓은 다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5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존감이 그 아이의 다른 성격 분야에도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걸까요? 경험 표지법 실험에 참가했던 126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동들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다 몰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하니까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영화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들과도 많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균형감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Not only in academic senses, I'm talking about any type of task or challenge that comes, up in a person's life. A person with solid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and is going to be more successful than someone who doesn't have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Career, friendships, even maybe relationships with families, all of those things a person with high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in.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자존감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자존감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오는 시기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었던 엄마와의 이별. 이후 아이의 자존감은 수많은 도전 속에 놓입니다.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규칙을 익혀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며 가족 밖의 친구도 사귀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은 한마디로 자존감의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외부 자극을 이겨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아이의 자존감이 결정합니다. 도대체 자존감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유아들의 자존감을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맞추게 될 퍼즐에는 짝이 맞지 않는 조각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첫 아이가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나이만 돼도 아이들은 이미 자신만의 자존감이 형성된 상태. 퍼즐을 본 아이는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른이 한다 해도 이건 이미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짝을 넣어놨으니까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상해하다 곧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10분이 지난 후 선생님이 개입합니다. 지윤아, 미안. 선생님이 잘못된 조각을 줬어. 이 조각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 이제야 해결이 됩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6개의 표정을 주고 과제를 마친 지금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3명은 기분 좋은 표정을, 3명은 좋지 않은 표정을 골랐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게 들어갈 때가 이번에는 없네. 엄마와 함께 맞춰보게 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엄마의 태도 차이가 혹 좀 전에 자존감 차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퍼즐을 맞추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방법을 가르쳐주려 애를 씁니다. 이 네모가 반대로 거기 이 있으면 엄마는 그럴 것 아이가 같은데? 끝까지 해보도록 기다려주고 있군요. 이 엄마 역시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 두 엄마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바로 조금 전 웃는 표정을 골랐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자존감이 일치했던 겁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12명의 아이들 기억하시죠? 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연관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태도는 크게 3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쁘다고 한 건 나쁜 거야.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돼.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첫 번째 비판하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나쁜 아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네.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좀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